목욕탕에 가는 거, 사우나 갔다 오셔서 뭐 생겼다 하는 경우들, 그리고 뭐 공중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 생겼다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의 다년간의 물놀이 경험으로 보면 원피스 수영복보다는 비키니를 추천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선배인과에서 황인아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의 시작인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도 다 연차 쓰고 놀러 가고 이러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휴가철에 물놀이도 하시고 하는데 생기는 질염이나 방광염 이런 것들 뭐 때문에 생기는 거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질염과 방광염은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요, 좀 질염 같은 경우는 가렵거나 따갑거나 뭐 분비물이 많아지고 냄새가 나고 이런 양상으로 아실 수가 있고요. 방광염은요, 소변을 볼 때 찌릿하게 아픈 거 첫 번째 증상이고, 또 소변을 너무 자주 보고 싶다든지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가 않고 자꾸 또 화장실에 가고 싶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생기는 질염과 방광염은 뭐 피곤할 때는 같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따로따로 와서 따로따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휴가를 갔다 와서 특히 물놀이 하고 나서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게 수영장이라든지 뭐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오셔서 특정한 어떤 나쁜 균이 옮아와서 증상이 생겼을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질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성생활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내가 성관계를 가진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질염과 방광염은 피곤할 때 생겨요. 여행을 다녀와서 잠을 잘 자지 못해서 혹은 뭐 시차가 있어서 아니면 노느라 너무 바빠서 충분히 쉬지 못했을 때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이럴 때는 질염 같은 경우는 질내 상재균인 가드넬렐라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요. 방광염 같은 경우는 피부의 상재균인 뭐 포도상구균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거나 뭐 또 항문 쪽에서 올라오는 균인 뭐 대장균 같은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뭐 나쁜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니다 아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감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갔을 때 어떤 병이 생긴다 했을 때는 누구한테 옮아서 혹은 나쁜 균이 어떻게 몸 안에 들어와서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목욕탕에 가는 거, 사우나 갔다 오셔서 뭐 생겼다 하는 경우들, 그리고 뭐 공중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 생겼다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옮아오는 거는 정말 흔치 않은 발병 원인이고요. 변기 뚜껑에 뭐가 있었다고 해서 나한테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묻어 있다가 이제 감염될 수 있는 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기보다는 내가 좀 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청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비교적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해서 잘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피곤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시는 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자주 재발하는 질염 같은 경우는 캔디다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캔디다는 뭐 더운 여름철에 좀 더 잘 생겨요. 습한 환경 때문에요. 그런데 물놀이를 갔다가 젖은 수영복을 입고 오랫동안 앉아있는다든지 그런 환경에서 물속에서 너무 오래 놀아도 당연히 습하겠죠. 그런 환경에 계속 있었다든지 이러면 내가 몸이 피곤한 것과 물놀이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습한 환경이라는 것까지 더해져서 캔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좀 더 재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염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이라 한다면 물속에서 너무 오래 계시지 않을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쉬는 시간이 되었다 했을 때는 뭐 여분의 수영복 같은 거 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있으실 수 있으면 좋아요. 저는 원피스 수영복보다는 비키니를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의 다년간의 물놀이 경험으로 보면 원피스 수영복은요, 입고 있으면 위쪽에 있던 상체 쪽에 물이 다 이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베드 이런데 오래 누워 있어도 이게 여전히 축축해요. 밑은 축축해요. 위에 있던 물이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뚝뚝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비키니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말릴 부분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젖은 수영복을 입고 누워 있어도 좀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질 건강에는 좋은 것 같고요. 반드시 뭐 모든 사람이 꼭 비키니를 입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원피스보다는 좀 잘 마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나는 뭐 계속 이걸 입어야 한다 했을 때는 좀 정말 여벌의 옷을 가져가시거나 수영복이 뭐 여러 개 있으면 갈아입으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아이들도 물놀이 후에 지겸 생겨서 오는 경우 많거든요. 아이들도 피곤하면 지겸이 생겨요. 그리고 물놀이 하고 나면 뭐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랬을 때는 뭐 우리 아이가 항상 뭐 가렵다고 잘 긁는다, 좀 많이 놀고 나면 불편해한다, 속옷을 자꾸 뭐 손으로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랬을 때는 염증 같은 것들이 좀 쉽게 생기는 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신경 쓰셔서 그 물놀이 후에 바로바로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든지 이러면 좀 재발을 덜 할 거예요. 그리고 방광염 같은 경우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이러면 좀 덜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곳에 갔을 때 화장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다든지 아니면 뭐 또 놀러 다니느라 좀 탈수가 왔다든지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을 때는 소변량이 급격하게 적어지거나 이러면서 그 방광염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러 가서도 충분히 수분 섭취해 주셔야 되고 휴식도 충분히 취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젖은 옷은 바로바로 갈아입어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여행이나 물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생기는 질염이나 방광염은 어느 정도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휴가철 대비 질염이나 방광염 예방 방법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한 운동하고 그런 건데 저도 할 얘기가 똑같아요. 수분 섭취도 잘 하셔야 되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놀러 다닌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쉬어주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평소 때 손 깨끗하게 잘 씻고 사람들 너무 많은 곳에서는 좀 주의하시는 거,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